인피니티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와 함께하는 레슨먼 정석투자 시리즈 붉은 개미의 대박을 위하여. 위하여! 저는 김 선생입니다. 저는 뱃사보입니다. 박세익 전무입니다. 네, 자, 한 번 더 소개할까요? 저희 슈퍼개미 뱃사부님 그리고 인피니티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보시면 사실 지금 요즘 주식 투자 새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대단히 도움이 될 만한 방송을 저희가 하고 있다. 자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박 전무님? 지난 시간에 중요한 얘기 한 4가지 했었는데요. 네.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요약 얘기를 듣고 다음 얘기를 듣는 게 좋을 것 요약본 같아요. 들으면 이전 방송 안 보실 수 이전 있는데 방송 꼭 보셔야 돼요. 간략하게만 네. 요약집만 보고 시험 보면 틀릴 수 성적 있죠.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번 이제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냐 할 때 그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때 이 패러다임이 도태되는 기업이 있고 패러다임을 리딩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예를 들면서 제가 서울 춘천 고속도로를 얘기했고 그 서울 춘천 고속도로가 뚫리기 전에 있었던 국도의 예. 주유소나 식당들이 다 망했다. 예. 결국에는. 주식 시장에도 그런 기업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냐라고 보면 우리가 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늘 주말에 이제 백화점을 많이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최근에는 백화점 안 간 지가 꽤 된 것 같고 그죠. 뭐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네. 영화 다 집에서 이제 넷플릭스 보시잖아요. 네. CJ CGV 네. 사지 말라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비자이기 때문에 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소비자 행동 패턴이랑 최근에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 다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눈과 시선과 관심을 가장 많이 뺏어가는 게 최근에 보면 이 핸드폰으로 엄청나게 많은 걸 하죠. 예, 그죠? 카카오나 네. 뭐 네이버나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최근에 온라인 전자상거래 매출이 엄청 늘었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밸류에이션을 하면서 주식에 접근을 해야 되지만 네.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패러다임 변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도태되어 가는 기업들은 아무리 싸져도 그거는 외면을 해야 된다.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골다공 기업 피하라고 말씀.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 뼈무게가 PBR이라고 한다면 그 PBR이 아무리 낮아져도 최근에 PBR이 0.1, 0.2 이런 기업들이 꽤 많아요. 많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을 그러면 언제 사야 되느냐? 네, 그게 이제 왜냐하면 중요하죠. 예, 가치 투자가 정석이라고 생각해서 다들 가치 투자가 마치 주식에 그 어떤 바이블처럼 생각하고 하시잖아요. 그랬는데 이 가치 투자는 분명히 현재 나와 있는 기업의 자산 가치가 아니라 네. 앞으로 이 자산 가치가 늘어날지 네. 아니면 계속 까먹을지에 대한 앞으로 3년 동안의 미래의 가치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 보시는 것 중에 지난번에 미스터 트롯이라든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네. 우리나라의 박지성 선수, 이영표 선수, 송종국 선수 이런 선수들이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부각이 됐잖아요. 그죠. 박지성 선수가 2001년도까지는 축구를 못하다가 2002년도에 갑자기 축구를 잘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 가치주는 모멘텀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모멘텀. 예, 그런데 이 모멘텀 중에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뭐냐면 바로 정책 모멘텀이고요. 예, 2002년도 월드컵은 국가에서 한 거였잖아요. 네네. 그리고 국가에서 히딩크 감독을 비롯해서 그 스태프들을 엄청난 돈을 줘서 투입을 했잖아요. 그 모멘텀에 박지성, 이영표라는 선수가 딱 아구가 맞아 맞았다. 떨어지면서 그리고 이 선수들이 월드컵으로 끝난 게 아니라 히딩크 감독이 나중에 네덜란드로 글로벌라이제이션 모멘텀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 모멘텀 이후에 퍼거슨 감독이 와 박지성 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와서 해볼래? 그러면서 엄청난 고성장주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가치주를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사놓고 그냥 하염없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영탁, 그 다음에 임영웅, 갑자기 올해 노래를 잘하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잘했죠. 원래 잘했잖아요. 네. 원래 잘했는데 미스터 트롯이라는 방송의 모멘텀을 탄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치 투자는 싸다고 그냥 사가지고 묻어놓는 투자가 아니다는 거죠. 모멘텀이 생길 때 딱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 가장 인상적인 게 사실 이 모멘텀이 맞습니다. 필요하다. 무작정 가치 투자라 그래서 많이 빠져 있고 자산 가치들이 싼 것만 사지 말아라고 하셨던 얘기는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사지 말아야 될 것들, 잘못된 행동들에 네.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억을 잘 하시네요. 속속들이 듣고 있습니다. 조만간 여기 안 나올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예습 복습을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 좋습니다. 네. 그 사지 말아야 될 기업들 중에 방금 패러다임의 변화에 도태되는 기업들, 네네. 그렇죠. 뭐 마음 아프지만 그런 기업들을 사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때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사지 말아야 될 주식이 아니라 내가 매매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잘못된 말씀드렸어요. 매매. 네. 그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실패를 하는 거의 90%의 이유입니다. 90%는 본인 스스로 매매를 잘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매매를 잘못하는 걸 제가 두 가지 유형으로 말씀드렸죠. 네. 첫 번째,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살려고 하는. 예. 그래서 올라가는 주식은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안 온다는 거죠. 네. 대부분. 네. 왜냐하면 와 그래? 사야 되겠네 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 시초가에 사라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아침 시초가에 네. 시장가로 사야 되지. 네. 그 주식은 조금 빠지면 사세요. 이 얘기는 사실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시는 굉장히 좀 어떻게 얘기하면 좀 비겁한 네, 비겁한 추천이에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추천했다가 빠지면 어떡하나 해서 빠지면 사라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그때 10가지 주식 중에 우리가 10가지 다 맞출 수는 없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10개 추천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포트폴리오에 넣다 보면 한 7개, 8개 맞고 한두 개 또 틀리거든요. 그렇죠. 잘못 산 주식이 있습니다. 근데 매매 방법을 떨어지면 사는 매매로 밑에 호가에다가 걸어놓는 매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주식 8개는 안 잡혀요. 네. 그리고 잘못 본 주식만 떨어지면서 사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반대로 또 팔아야 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이 주식 팔아야 되겠네. 잘못 사서 팔 수도 있고 이익을 내서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럼 팔아야 되겠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파셔야 돼요. 그랬는데 조금만 더 위에 올라가면 팔아야지 하고 위에다 걸어 놓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팔아야 되겠다 생각했으면 다른 사람도 다 팔고 싶을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안 팔려요. 위에 걸어 놓다가 계속 안 팔려요. 그러면 어떤 주식만 팔리느냐? 내가 잘못 보고 파는 주식만, 더 올라갈 주식만 팔리는 거예요. 그렇죠? 더 올라갈 주식만 팔리고 정작 팔았어야 되는 주식은 안 팔리는 그런 잘못된 매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매매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 요게 첫 번째 잘못된 매매였고 또 두 번째 있었죠. 적게 먹고 크게 터지는 매매. 그때 배사부님이 또 보충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아는 고수들은 전부 다 한결같아요. 터지는 게 많긴 많은데 적게 터집니다. 그리고 먹을 때 다 크게 그죠. 매매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때 어떤 방송을 보고 주식을 사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제 주변 분들이나 보면 다 전화 오는 이유는 먹어서 고맙다고 전화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했잖아요. 그죠. 예, 보면 다 올라간 주식 다음에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때 미안했다고 5% 먹고 팔았어, 그죠? 아니면 아까처럼 밑에 떨어지면 살려고 내가 걸어놨다가 못 샀어. 예, 이게 대부분이에요. 예, 밑에 조금만 빠지면 살려고 했다가 못 샀어. 그 다음에 샀다가 5% 먹고 팔았어. 또 하나는 더 있어요. 조금밖에 못 샀어요. 조금밖에 못 샀어. 네. 그 주식 사가지고 이번에 애들 학원비 벌었다라고 고맙다고 얘기하는 친구는 100명 중에 1명 정도 전화와요. 100명 중에 1명 정도. 한 명 더 있는데 고점에 오히려 더 고점에서 사가지고 마이너스 났다고 전화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손실 났다고 전화하는 나머지 한 20분, 30명은 전부 다 먹었을 땐 전화 안 오고 다 손해났을 때 전화 오고. 원래 잘하면 내 탓이고요. 잘못하면 네 탓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손해난 게 마이너스 5%로 손해났다고 전화 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한 30%. 그죠? 네, 맞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얘기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30% 손해났다고 전화가 오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5% 먹고 잘라 먹는 걸 잘하시던 분이 왜 마이너스 5%의 손절매는 안 하시냐고요. 그죠? 그죠. 그 보면 5% 짧게 먹고 팔았어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전화 오면
거의 다 야 그 주식 샀다가 30% 지금 손해 났는데 이 매매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일단 나의 잘못된 매매 방법도 고치고 그 다음에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그리고 가치 투자를 한다면 모멘텀 있는 가치주를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제가 벤치마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설적인 인물이 피터 린치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죠. 피터 린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 투자가 아니라 성장주와 턴어라운드 주식의 60% 이상 그 포트를 담는 성장주 턴어라운드 주식 투자자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복습까지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난 방송을 조금 더 들으시면 아마 더 큰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아까도 잠깐 몇 가지 되게 좋았다라는 포인트 중에 그 매매할 때 호가 보통 사고 팔 때 잘못된 매매 습관 그게 사실 일반적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매매할 때 보면 쉽지 않습니다. 시장가로 지른다는 게 한두 호가 아래에서 사면 싸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고 팔 때는 한두 호가 위에서 팔면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내겠다는 욕심이 같이 가미되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습관 고쳐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얘기 하실 거예요? 진짜 요약적으로 딱 한 문장으로 몇 개만 딱 얘기해 주세요.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거. 오늘 할 얘기. 네, 오늘 할 얘기. 오늘 할 얘기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잠깐 질문을 해주세요. 네, 잠깐 확인하시고요. 확인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이게 레슨몬에서 저희가 하는 정석투자 시리즈잖아요. 근데 우리 옆에 뱃사부님 나와 계시지만 뱃사부님이 이것도 하시지만 사실 종목 리포트라 그래서 그 슈퍼개미 배진환의 종목 리포트라 그래서 컨텐츠 몇 개를 이미 유튜브에 올려놓으셨잖아요. 제가 그걸 한번 이렇게 쭉 들여다봤거든요. 그래서 종목이니까 요즘 유진투자증권, 그다음에 송원산업, 그리고 태양금속, PJ전자 이렇게 네 종목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HTS 들어가가지고 방송하신 날짜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을 살짝 이렇게 봤어요. 근데 진짜 허거덕입니다. 허거덕. 딱 한 개 빼놓고 나머지는 오우 이만큼씩 올랐어요. 그래서 요 콘텐츠 말고 또 우리 레슨몬 뱃사부님이 하시고 있는 종목 리포트 그것도 한번 보시는 것도 이건 뭐 어떤 종목 추천이라기보다는 이 기업을 유심히 한번 지켜봐라. 나는 이 기업을 투자할 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거죠. 그죠? 그렇죠. 뭐 또 자기가 또 성향이 맞는 주식이 있고 또 그렇거든요. 제가 또 오늘 2개인가 올라갔는데 오늘 2개 올라갔습니까? 따끈따끈한 거? 오늘 하라고 내일 아침에 올라갈 건데 원래 예. 사실은 어제 찍었어요. 하나는 어제 찍은 종목이 있는데 오늘 어제 올라버렸어요? 편집을 못하는 바람에 오늘 저녁에 올라가는데 한 7%나 올랐어요. 오늘 이미 올라버렸어요? 올라버렸어요. 그래도 사도 됩니까? 산다기보다는 그것도 이제 관심 있게 보시고 자기 성향에 맞는 주식이면 배당 성향이 높거나 또 현금을 잔뜩 들고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배당 성향을 좋아하거나 그런 분들은 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투자자들마다 투자의 성향도 다르고 좋아하는 기업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석 투자의 방법을 여기서 배우시고 또 우리 뱃사부님이 올려주시는 종목 리포트도 꼼꼼히 보고 뭐 주식시장에는 여러 가지 리포트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정보를 취합하셔서 자기에게 맞는 또 기업에 조금 제대로 된 투자법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